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오늘 장이 많이 빠졌어요. 장이 많이 빠져서 우리 시청자님들 비롯한 우리 AP투자연구소 VIP 회원님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까봐 이렇게 이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 2022년 5월 12일 오후 3시 31분이고요. 장 마감하고 이제 1분이 지난 시각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제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아침에 매일마다 아침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8시 반부터 10시까지 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아침에 이제 어김없이 방송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던 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오늘 특히 코스닥 지수는 한 마이너스 4%까지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분명히 아침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절대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방송을 할 때 10시에 제가 이제 방송 마감을 했는데 10시에 마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아침에 방송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빠진 거죠. 제가 방송을 아침에 종료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오늘 시장이 올라오면 안 된다. 차라리 빠져버려야 된다. 마이너스 3%든 4%든 빠져버리는 게 차라리 속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마이너스 4% 가까이 지금 시장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자, 일단은 결론만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언제까지 이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질 것이냐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일단 두 가지를 놓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 코스닥 지수는 제가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부터 앞으로 5% 정도만 더 빠져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5%만. 이거는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 흐름이에요. 삼성전자가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삼성전자가 63,000원 구간 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64,900원이죠. 63,000원 밑으로 들어와야 돼요. 삼성전자가 여기에서부터 64,500원에서부터 68,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다 마무리가 되고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물어봤었는데, 제가 절대 그럴 일 없었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못 올라옵니다. 63,000 밑으로 구간으로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제 박스권 흐름을 들어갈 건데, 삼성전자가 63,000 밑으로 빠지던가 아니면 코스닥 지수가 현재 기준으로 오늘자 지금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가 더 빠지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진다 그런다면 시장은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횡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 거의 다 왔다고 보시게 되고, 저는 이제 현재 구간에서부터 코스닥, 저도 이제 매매를 최근에 아예 안 했거든요. 매매를 절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락장에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제가 없다 그랬어요. 지수가 지금 코스닥 지수가 보시게 되면 단기 고점 기준으로 953 기준으로 지금 12%가 빠졌으면 종목들 모르긴 몰라도 한 20% 이상씩은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배 정도로 빠지니까, 1.5배에서 2배 정도로 빠지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5% 정도 더 하락이 나온다 그런다면 이제 저는 슬슬 현금화 시켜놨던 종목들, 현금을 가지고 좋은 종목들,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를 차분하게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놓고 볼게요. 코스닥이. 자, 월봉 차트를 놓고 보시게 되면 기간 조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기간 조정. 자, 여기에서부터 월봉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최저점 찍었을 때가 419였단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 막 터지고 나서 전세계 증시 폭락 나왔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시장이 저점 찍고 나서 엄청난 속도로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빠져있는 구간인데 이게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이쪽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을 펼쳐가지고 각국의 모든 나라들이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유동성, 즉 돈의 힘이, 신규로 들어오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올라갈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빠지는 장세라는 겁니다. 빠지는 장세. 전국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정부들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정책이 뭡니까? 긴축 정책이에요. 풀어놨던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지극히 당연한 하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올라가는 시장은 없어요. 올라가게 되면 빠지게 되고, 올라가게 되면 빠지게 되고, 올라가게 되면 빠지게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현재 구간에서부터 약 5% 정도 빠지면 한 800선, 780에서 한 800선 되는데 이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저점 매수를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중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나오게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빠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종목들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장세입니다. 왜 안 움직이겠어요? 다 빠지고 있는 하락장이기 때문이에요. 하락장에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실적이 받쳐줬던 종목들이 다시 턴어라운드가 시작하면서 빠르게 상승이 나오느냐? 바로 지수가 단기 저점을 찍고 나서 횡보로 들어가고 박스를 만들 때 모습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상승하고 여기 전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빠지죠. 또 상승하고 빠지고 돼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코스닥이 기준으로 한 780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횡보와 박스가 들어간다 그랬죠. 무조건 780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돈을 투입을 시켜서 들어갈 게 아니라 780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약 1주에서 2주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박스권 장세가. 그러면 시장은 다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추락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본다 그런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락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고 올라가는 모습. 박스권. 이러한 박스권 장소가 몇 달간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러한 장세에 들어갔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다?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지는 종목, 지수에 밀려서 떨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해서 들고 간다 그런다면 박스권 장세에서 충분히 또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잠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도 보시게 되면 자, 삼성전자 월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보세요. 96,800원 찍고 나서 지금 64,900원까지 밀렸는데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63,000원 구간까지 밀리는데 63,000원까지 밀리고 6만원에서 63,000원 구간에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아주게 되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를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 왔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다 왔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 왔고, 이제 한두 번 파동만 더 맞으면 돼요. 한두 번 파동만. 그래서 내일 만약에 시장 자체가 오늘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에 접어들 수가 있는데, 기술적 반등 구간에 접어든다 해서 내일 양봉이 나온다 해서 여러분들 또 아껴놓은 현금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기술적 반등 내일 나오고 나서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시장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점 780, 그 다음에 삼성전자 63,000원 이하 이런 구간이 올 때까지는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 현금화만 시켜놓고 좋은 종목들은 미리 뽑아놔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 찍고 나서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좋은 종목들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다 왔으니까 너무 심란해 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기다리고 생각하는 뭐 폭락장을 지금 생각하시는 건데 폭락장에 대한 두려움, 예를 들어서 코스닥 예전에 코로나19 때 빠졌던 것처럼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폭락으로 시원하게 빠지는 장세는 안 나와요. 그런 장세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폭락장이 아니라 하락장이에요. 폭락장은 내가 대처를 할 수 없을 만큼 세계 경제가 뜻밖의 확실한 이슈로 인해서 빠질 때 98년도 IMF 때나 그 다음에 08년도 서브프라임 때 또는 코로나19라는 이런 확실한 이슈가 있을 때 폭락장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두리뭉실한 하락장이에요. 하락의 이유에 대한 이슈가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타나는 문제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 자, 내일부터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물가가 10% 올라갈 겁니다. 내일부터 물가가 10% 올라갑니까? 아니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값도 한 방에 뭐 500% 뭐 2배, 3배 이렇게 뜁니까? 내일부터? 아니죠. 천천히 올라가죠.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두리뭉실한 경제 지표들이 천천히 올라갈 때는 천천히 단계적 하락을 하는 하락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락장에서는 절대 코로나19 때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올라가는 V자 반등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뭐냐? 하락장에 대한 매도세가 어느 정도 다 끝나게 되면 저점과 고점에 대한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히 맞서면서 횡보장이 나오고 박스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횡보가 박스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5%만 더 빠지면 되는 구간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도록 하세요. 폭락장은 안 나옵니다. 폭락장은 나오지 않고 우리는 저점이 좀 나오고 박스고가 들어갈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VIP 형님들도 그렇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제가 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미 한 달 전 제가 이 950 찍었을 때부터 현금화 하라고 하루에도 매일마다 얘기를 드렸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수 빠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종목들 손절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손절하기에는 늦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종목들 커트하기는 너무 늦었어요. 여기서 하려면 950선에서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하다못해 이 구간이나 900선 위에서는 손절에 대한 의미가 있어도 지금에 대한 손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지수 바닥이 슬슬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팔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저점 찍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반등 구간이 나와요. 최소한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손실을 줄여놔야 됩니다. 마이너스 20%짜리 손절할 거 마이너스 10%에서 손절하는 생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구간이 바로 그러한 구간이에요. 이제부터는 손절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버티면서 시장을 들고 가다가 시장 턴 어라운드하고 좀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박스권 장세에 들어갔을 때 그때 좀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나서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제가 내일 또 아침에 또 AP투자연구소에서 방송을 또 아침 8시 반부터 하니까 좀 더 많은 시황이나 이런 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 8시 반에 저희 채널을 방송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다 왔으니까 마음을 다시 잡고 으쌰으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 김용재가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여러분들을 서포팅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손절은 제가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좀 더 버텨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자, 파이팅 하시고 내일 또 아침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뵙도록 할게요.